안녕하세요. 오늘 그 에피아 웨비나 그 첫 번째 웨비나 세션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해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웨비나의 주제는 그 인공지능을 통한 개인화 마케팅 101이라고 해서 고객 그 여정, 보통 뭐 마케팅에서 마케팅 퍼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퍼널 전반에 걸쳐서 그 고객과의 인게이지먼트랑 그런 전환율 확대 같은 것을 인공지능과 개인화 혹은 데이터 등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컨셉들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웨비나는 참고로 이제 파트 1으로 이제 진행되는 웨비나인데요. 그 말인즉슨 다음 아마 저희가 일자는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조만간 그 파트 2에 이제 요 웨비나와 이어지는 웨비나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파트 2 웨비나도 같이 들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알피아에서 이제 글로벌 프리세일즈를 총괄하고 있는 홍민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면요. 일단 오늘 웨비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성이랑 화면이 잘 보이도록 좀 스크린 사이즈나 볼륨을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 있으시면 그 플랫폼 내 툴바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마지막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좀 더 나은 경험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웨비나 종류의 설문조사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 설문조사에도 꼭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시작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요. 저희 에피어는 데이터랑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사들의 그 온라인 광고나 마케팅이 좀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현재 그 15개 글로벌하게 15개 지역에서 17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아시아 퍼시픽에 주로 이제 그 집중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확장을 해서 이제 유럽 쪽, 파리, 런던, 뭐 프랑크푸르트 같이 유럽 지역의 진출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총 한 2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고, 뭐 미국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인 세카이어 캐피탈이나 혹은 이제 재작년 그 시리즈 C에서는 이제 소프트뱅크나 라인 네이버 같은 큰 아시아 쪽의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를 같이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에이펙 지역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에이펙 지역에서 유수의 그런 천여 개 이상의 브랜드들과 다양한 그 저희 이제 그 제품 그 군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자 하는데요. 뭐 모두가 너무 그 몸으로 느끼고 계실 거고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게 정말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비슷한 이유로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고 아마 비슷한 이슈로 또 집에서 또 참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그 생활에도 비즈니스에 또 생활에 많은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근래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온라인 채널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에 2월에 그 글로벌 앱 다운로드 건수가 전월 대비 39%가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 모두 그 평균적으로. 이게 이제 평소보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인데 이만큼 이제 사람들이 더 실내나 혹은 이제 온라인 채널들을 더 오프라인보다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 이런 온라인 채널의 중요성이 강화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요새 기사들을 좀 찾아보더라도 온라인 쪽의 그런 쇼핑이나 아니면 온라인 관련된 그 리테일 쪽이라다 그 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오프라인 채널이 위주였더라도 근래 온라인 채널들이 많이 뜨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사하는 바는 온라인 채널이 점점 더 지금 현 상황에서 중요해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온라인에 더욱더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상황의 그 특성을 잘 살려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즈니스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오늘도 주제가 이제 개인화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채널에서 마케팅을 하실 때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개인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 캡처 이미지들은 저희 직원들이 받고 있는 그런 그 여러 마케팅 메시지들, 온라인에서 오는 메시지들을 캡처를 해볼 건데요. F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굉장히 메시지들이 많이 보내지고, SMS, 메신저, 이메일 이렇게 오는데, 사실 이게 유저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뭐 관련이 있거나 저희 직원들이 관심이 있어서 뭔가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냐?
라고 했을 때 왜 이런 개인화 아까 화두로 던져드렸던 개인화가 중요한가라고 보았을 때 조사들에 따르면은 72%의 소비자들이 이제 본인의 좀 관심사에 맞춰진 개인화 메시지에만 실제로 좀 반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메시지들은 좀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뭐 비슷한 거 바로 느끼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는 메시지들 아마 다 비슷하게 받고 계실 텐데 과연 몇 개나 보고 클릭을 하시냐라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 숫자가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한 번에 이런 대량 푸시 같은 걸 FC를 보냈을 때, 한 번에 대량 푸시를 잘못 보냈을 때 전체 유저의 10% 정도 가량이 수신 거부를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게 또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비슷하게 대량 이메일 캠페인, 이메일도 굉장히 또 근래 효율적인 수단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한 번에 대량 이메일 캠페인에 0.5% 정도의 구독자들이 구독을 취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 채널에 있어서 개인화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들은 소비자들도 이제 단순히 그냥 벌크 형태로 오는 메시지들, 대량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뭔가 반응을 덜 하고 좀 더 자신에게 맞춰진 뭔가 자신의 경험과 좀 일치하는 이런 메시지들에만 주로 더 반응하는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일단 전반적으로 고객 여정에 따른 마케팅 퍼널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 이제 서비스나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서비스들의 고객 여정이랑 그걸 이제 저희가 마케팅 퍼널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마케팅 쪽에서는 그걸 보게 된다면은 일단 아직 고객이 아닌 타겟 잠재 고객군, 잠재 고객들에게 뭔가 이제 광고를 보내서 그들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에 방문하게 만들고 온라인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뭔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상품 조회를 할 수 있게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유도를 한 다음에 좀 더 활성화가 된 유저한테는 장바구니에 담거나 뭔가 구매시키고 재구매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퍼널이 진행될 텐데요. 맨 위에 타겟 잠재 고객군은 당연히 온라인 광고 매체, 페이드 미디어를 통해 접근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아래 이제 다음부터 들어왔을 때는 이제 온미디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업계에서 CRM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이런 CRM 채널, 뭐 FC가 됐든 뭐 웹사이트 내 팝업이 됐든 SMS, 메신저, 이메일 이런 등등의 채널들을 이용해서 뭔가 전환율을 높이거나 고객들과 엔게이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케터분들의 고민은 이제 이 전체적인 퍼널에 걸쳐서 구매 전환율도 높여야 되는데 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화를 좀 더 해서 조금 유저들이 의미 있게 마케팅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더 높은 전환율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다 매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뭔가 어떻게 이걸 좀 자동화해서 할 수는 없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새 뭐 AI 데이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시나리오를 다루진 않을 건데요. 예시로 이 고객 여정에 걸쳐서 어떤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볼 텐데요. 일단 타겟 잠재 고객군, 아직 고객이 아닌 유저들한테 뭔가 이런 AI, 뭐 개인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그냥 아무한테나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매 가능성이 높은, 좀 더 예상되는 액티비가 높은, 라이프타임 밸류가 높은 잠재 고객들한테만 광고를 노출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 퍼널에서 이제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방문한 유저들한테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면서 회원가입 혹은 뭐 상품 조회 등을 유도할 수 없을까? 그래서 다음 퍼널,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미 어느 정도 상품 조회도 하고 회원가입도 했다 이런 유저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좀 활성 유저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개인화 메시지 같은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또 마지막으로 상품 구매를 좀 망설이는 고객들이 있으면은 마지막에 그런 망설이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좀 더 많은 또 빠른 구매를 좀 더 효율적으로 AI나 뭐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런 질문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뭐 원어원이고 또 초기 첫 번째 웨비나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 재밌을 만한 질문들을 몇 개 뽑아보았고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1번.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앞으로 잠재 그런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한테 광고를 노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인 그런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유저 애퀴지션 캠페인의 진행 방식을 보면은,
뭐 광고 플랫폼 상에서 타겟 오디언스를 설정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 뭐 전체 유저 대상으로 한다. 혹은 광고 매체들의 이런 유저 타겟팅 기능들, 뭐 특정 연령, 특정 성별, 특정 뭐 플랫폼을 사용하는 유저들, 뭐 페이스북 온리 아니면 인스타그램만 하겠다. 뭐 구글에 뭐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나 혹은 뭐 광고 매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관심사 등으로 타겟팅을 해서 소재를 결정하고 캠페인을 집행하고 이후에 성과를 분석해서 추적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타겟 오디언스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타겟 오디언스, 이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이제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AR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잠재 고객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사이트나 외부 모바일 앱에서 구매하거나 뭐 VIP 유저들이 있다고 하면은 해당 유저들과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이는 유사한 유저들을 찾는다면은, 그래서 그런 유저들한테 광고를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광고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뭔가 AI 같은 걸 통해서 이게 이제 저희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첫 번째 컨셉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사한 유저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랑 유사한 유저를 찾을 거냐라고 했을 때 자사 사이트 내나 모바일 앱 내에서 예를 들어 뭐 30일 내 구매 기록이 있는 유저, 이런 유저들과 유사한 유저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유저들을 AI를 통해서 뭔가 외부 유저들의 인터넷 행동 패턴 같은 거에서 유사도를 계산해서 유사도 점수가 일정 이상 일정 스코어 이상 되는 유저들만 뽑아다가, 물론 모든 인터넷상 유저들이 유사도가 높진 않겠죠. 구매한 유저들과. 그래서 유사도가 어느 정도 높은 유저들만 AI를 통해서 발견을 해내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30일 내 구매 유저와 유사도가 높은 유저의 30만 명 정도를 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리스트를 이 최종 세그먼트를 AI로 만든 세그먼트를 바로 페이드 미디어로 추출을 해서 광고를 보내는, 예를 들어 뭐 저희 에피어도 저희도 광고 사업을 하고 있고, 혹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신규 유저 유입 광고 캠페인에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도 AI를 활용해서 기존 고객 데이터와 AI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 구매 고객들과 유사한 잠재 고객들에게 광고를 노출을 하기 때문에 기존 랩이 아마 이제 좀 더 효율적인 광고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높은 구매 전환율이나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상위 퍼널인 광고 집행, 그러니까 신규 고객 유입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를 해보았는데요. 그 다음 번엔 그럼 뭐가 있을까 해보면은, 그래서 뭐 방문을 했어요. 광고를 통해서 방문을 했고, 그런 유저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상품 조회나 회원가입 같은 걸 유도를 하고 싶은데 조금 개인화된 경험을 더 줄 수 있을지. 근데 요거를 제가 좀 더 이해를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책을 사고 싶은데, 그럼 제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검색 엔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아마존에서 책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아마존 책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책, 뭐 상품들이 있으면은 해당 사이트를 조금 더 조회를 해보고, 뭐 여러 상품들을 조회를 해보고, 또 여기 이 사이트 정말 괜찮네, 재밌는 거 같네라고 하면은 또 필요하면 제가 또 회원가입을 하게 되고, 회원가입을 하면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는 회원가입할 때 또 그게 뭐 모바일 앱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또 푸시도 보낼 수 있고, SMS나 이메일 같은 경우도 뭐 회원 정보나 동의 같은 걸 하면 또 보낼 수 있고, 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요 방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스텝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개인화된 경험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각각의 1번에서 2번을 넘어갈 때, 2번에서 3번을 넘어갈 때 각각의 예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검색에서 조회로 가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좀 시나리오들은, 유입되는 검색 엔진이나 혹은 유입되는 광고에 따라서 좀 다른 팝업들을 좀 띄워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뭔가 다른 팝업을 보여주고, 구글을 통해 들어오면 뭔가 다른 팝업을 보여주고, 이게 검색 엔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페이스북에 A 캠페인을 통해 들어오면은 A 팝업을 띄워주고, 구글의 B 캠페인을 통해 들어오면은 B 팝업을 띄워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조금 더 유저 경험이 더 이제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검색 엔진 차원에서 보면은 유저의 유입 검색 키워드에 따라서 뭔가
좀 맞춤 팝업을 띄워주면 조금 더 연속성 있는 경험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이따 제가 실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리고 만약 그래서 한번 들어왔어요. 유저가 들어오면은 그 이후에 이제 회원가입 같은 걸 유도를 시키고 싶은데 회원가입을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회원가입하세요라고 하면 유저 입장에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품 조회를 하면 3번 이상 하는 유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유저들은 우리 사이트에 관심 있는 유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유저들한테 해당 타이밍에만 회원가입 유도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고민해볼 만한 질문인데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한다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라이브 데모를 한번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면 검색 엔진에 따라서 뭐 다른 파워를 띄울 수 있는지 또 키워드에 따라 좀 연속성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여기서 아마존을 예시로 데모를 만들었어요. 네, 물론 아마존은 저희 고객이 아니고요. 아마존은 이제 알아서 다 만들고 있는 고객사지만 그 회사이지만 그냥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아마존을 데모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와요. 그럼 네이버에서 아마존 검색하고 아마존을 들어가면은 이제 이 아마존 랜딩 페이지는 그냥 아마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마존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지금 이제 좀 로딩이 지금 걸리고 있어요. 느려서. 근데 네이버를 통해서 딱 유입을 하면은 네이버에서 방문하셨군요라고 해서 검색 엔진이 전에 있던 그 검색 엔진이 뭐였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형 팝업을 이제 띄워줄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런 이미지나 뭐 모양이나 텍스트나 뭐 링크 같은 것들 액션 버튼은 다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그런 것들로 뭐 조금 더 개인적인 경험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이 검색을 하는데 아마존을 이제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에서 들어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력 브라우저가 구글이라서 구글에서 아마존 책 사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글을 통해 검색해서 들어오면은 똑같이 아마존 페이지인데 이제 지금 웨비나 때문에 네트워크 때문에 상황이 더 느린데요. 네, 그래서 구글에서 들어왔더니 구글에서 방문하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기존의 경험과 이어지는 뭔가 경험을 준다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다음 액션으로 유저를 유도하는데 좀 더 쉬운 그런 캠페인들을 집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꼭 검색 엔진이 아니더라도 디스플레이 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응용해 볼 만한 그 케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재밌는 와닿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아마존에서 책을 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amazon.com 책 이렇게 사서 그러면 저는 책을 사고 싶은 사람인데 아마존이 어딨나 하고 들어가 보면은 아래 여기 아마존 사이트가 여기 있네요.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원래 지금 아마존 사이트에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뭐 메인 페이지가 뜨죠. 근데 저는 아마존 책을 검색해서 책을 보고 싶은데 그냥 아마존 메인 페이지가 뜹니다. 이러면 이제 책을 보려면 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해서 또 뭐가 책이지 이렇게 해서 검색하고 들어가면 이제 유일적 경험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뭔가 좀 더 개인화를 했다 제가 그래서 아마존 책을 검색해서 들어온 유저들은 딱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로딩이 좀 더 완료되면은 오늘 네트워크 때문에 전부 다 네트워크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제가 아마존 책을 검색하고 아마존에 딱 들어왔더니 자동으로 팝업이 아마존에 책 구경하러 오셨나요? 라고 바로 알아서 뜨고 이제 아마존 도서 코너 보러 가기라는 이런 이제 팝업을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진짜 아마존에서 책을 사고 싶은 유저면은 들어와서 뭐 금방 나갈 텐데요. 제가 진짜 관심이 있는 유저라면은 책을 여러 개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책을 뭐 한 개를 보고 또 두 개를 보고 그리고 또 뭐, 네, 세 개를 보고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책을 한 세 권 정도 봤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아마존에 좀 관심 있는 유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타이밍에 그 유저가 여러 번 관심을 보이는 타이밍에 그런 유저들한테만 책을 여러 번 조회했을 때 회원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팝업 메시지를 뭔가 띄워준다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그 회원가입을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번만 더 그 책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지금 이게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는데요. 여기 안 되면 제가 비디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존에 저희가 실제로 구현을 해놓은 게 아닌데, 근데 바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류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네, 요거는 제가 따로 비디오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아마존에 검색을 하러 들어와서 비디오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그 3번 이상 그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책을 한 2번째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3번째 책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은 딱 3번째 책을 봤을 때 이게 3번째인가? 네, 그러면은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상단에 이런 바 형태로 아마존 프라임 회원 가입을 하면은 무료 배송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라는 이런 팝업 메시지를 띄우고 누르면은 바로 이제 회원 가입 쪽으로 보낼 수 있게 이런 페이지들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무한테나 회원 가입을 하라고 유도를 하면은 되게 거부감이 들 수가 있는데 유저가 3번 이상 그 상품을 조회했을 때만 이제 팝업을 띄워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거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관심 있는 유저들한테만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또 좋은 개인화된 캠페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인화나 자동화 메시지로 방문한 유저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성 유저를 전환하는 그런 이제 예시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초기에 이탈하는 좀 수많은 유저들을 이런 그 자연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그 잡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방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시나리오대로 그 유저들의 회원가입률이나 초기 유저 리텐션 같은 것들을 이 외에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서 유저 리텐션을 높이는 그러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 그러면 이제 3번째 이제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럼 이미 이제 뭐 회원가입도 하고 뭐 많이 조회도 한 유저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유저들한테 구매 촉진을 위해서 개인화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기존에는 그냥 여러 가지 뭐 팝업도 보내고 푸시 메시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많은 것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AI를 활용해서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이미 웹사이트 지금 저희 뭐 제가 뭐 이제 아마존이라 하면은 뭐 책을 파는 이제 이커머스다라고 하면은 이미 많은 유저들이 구매를 했을 겁니다. 그런 구매 유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기존에 방문했던 유저들 중에서 앞으로 일주일 내에 구매 확률이 높은 유저들을 AI로 계산해낼 수가 있을까? 그런 세그먼트를 뽑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좀 더 효율적인 FC 메시지나 이메일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더 구매할 유저들한테 더 딱 그 맞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향후 7일 내에 구매 확률이 높은 유저를 찾자라는 게 이번 그 캠페인의 목표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 내에서 AI를 통해서 이제 그 웹사이트의 전체 고객 행동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데 구매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요. 근데 그럼 뭘 예측해야 되냐? 구매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 목표 값에다가는 구매 완료 기록이 있는 유저를 예측하고 싶다. 그러면은 플랫폼은 이제 그런 유저가 5,000명 정도가 있고 최근 7일 내에 그런 이런 유저는 500명 정도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바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7일 내 구매 확률이 그 확률이 높은 유저 세그먼트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요. 근데 모든 유저가 역시 다 구매 확률이 높진 않겠죠. 그래서 일부분만 높을 텐데 그 구매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일부분의 유저 여기서는 약 33,000명 정도가 7일 내 구매 확률이 높다고 예측이 돼서 나오는데 이러한 유저 세그먼트를 AI로 계산을 해서 역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푸시나 이메일 이제 마케팅의 세그먼트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이것들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별도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또 AI를 이용한 플랫폼으로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오케이 세그먼트는 찾았는데 구매 확률이 높은 유저는 찾았는데 그 다음에 뭘 보내야 될까? 메시지 자체도 조금 더 개인화가 되면 좋은데요.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시나리오는 FC나 이메일로 보내고 싶은데
이제 세그먼트 자체는 어떻게 이미 좀 개인화가 됐어요. AI를 통해 구매 확률이 높은 유저만 찾아냈는데요.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더 개인화할 수 있을지, 이거는 또 추천 엔진이라는 것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구매할 확률이 높은 유저들한테 추천 상품까지 보내준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구매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뭔가 만든 추천 엔진으로 유저마다 다른 그런 추천 상품을 메시지로 추천 상품 1, 2, 3 이런 식으로 발생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3번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푸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화 푸시 메시지에 AI 추천 상품을 넣는다면은, 이제 푸시 메시지가 보통은 그냥 텍스트랑 이미지 형태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푸시 메시지를 페이스북의 그런 카드 뉴스 형태, 캐러셀 광고처럼 카드 뉴스 형태로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와 상품 정보를 넣어서 보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다가 이제 추천 상품 정보를 넣어서 추천 상품 1번의 이미지와 상품명, 링크, 가격, 2번에 똑같은 내용들, 3번에 똑같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푸시 메시지에 이런 캐러셀 형태의 그 메시지를 보낸다면 조금 더 효과를 더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그 플랫폼 상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개인화 이메일로 AI 기반의 추천 상품을 개인화 이메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메일 자체도 내부에서 그 개인화 그런 컨텐츠를 제공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메일 뉴스레터 안에 이제 상품 이미지들이랑 그 다음에 상품명, 상품 가격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그냥 뭐 어떤 상품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추천 엔진인 알고리즘을 써서 추천 엔진이 추천하는 추천 상품 1번, 2번, 3번의 이름, 그거의 이미지, 그거의 가격,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내면은 조금 더 개인화된 그런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화된 푸시 메시지를 아까 말씀드린 캐러셀 형태로 보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비디오처럼 뭐 제 이름까지 넣어서 홍민우님을 위한 AI 기반 추천 상품을 확인해 보세요라고 해서 이거를 오픈을 하면은 추천 상품 3개,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먹을 거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은 먹을 거 이런 유기농 상품들이 이런 캐러셀 형태로 여러 가지 넘길 수 있는 형태로 도착을 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화된 푸시 메시지의 예시가 될 거고요. 그럼 개인화된 이메일은 어떻게 오는가? 아까 이메일 템플릿이랑 똑같죠? 그걸 실제 발송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 민우님. 현재까지 뭐 6,000달러를 구매해 주셔서 VIP 회원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 상품. 그래서 여기랑 비슷하게 추천 상품의 이름, 이미지, 그리고 그 가격들을 넣어서 추천 상품을 그 이메일에 넣어서 보내는 이런 형태의 이제 메시지를 그냥 아무 다한테 전체한테 보낼 수 있지만 그 구매 확률이 높은 유저들한테만 더 보낸다면 더 효과적으로 보내는, 이런 것들이 3번 시나리오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그런 예시에서는 AI를 통해서 구매 확률이 높은 유저를 탐색하고 그들에게 개인화된 메시지를 발송하는 그런 시나리오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그먼트도 최적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매 확률이 높은 유저들에게 추천 상품을 보내기 때문에 메시지나 컨텐츠 자체도 최적화가 되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구매 전환율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상품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마케터들 분들의 고민을 좀 한번 제가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고객들을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고객들은 구매를 결정하고 미리 그냥 마음속에 난 이거 사야 되겠다고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구매하는 고객들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어떤 고객들은 그냥 관심 있어서 왔는데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냥 망설이는 고객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고객들은 그냥 애초에 구매할 생각 하나도 없는데 그냥 윈도우 쇼핑하러 오는 고객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 고객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저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 유저들마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행동 패턴들은 다 다를 텐데요. 누구는 들어와서 뭐 관심 상품을 탐색하고 언제 뭘 장바구니 담고 어디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모든 그런 패턴들이 실제로 다 수집될 수 있는 게 현재 디지털 환경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예를 들어 이런 유저들한테 쿠폰을 뭔가 제안하고 싶은데 일반 유저한테 쿠폰을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반 유저들한테는 사실 공정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구매할 유저들한테는 쿠폰을 안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쿠폰도 돈이니까요. 마케팅 비용이니까요. 그리고 3번 고객들은 또 어차피 쿠폰을 줘봤자 어차피 안 살 건데 또 굳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2번 고객들은 고민을 하고 망설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한테 쿠폰을 주면은 미끼를 물고 바로 반응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혹시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신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네, 그 네트워크 이슈들이 좀 있던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저들한테 어떻게 망설이는 고객들한테 적합한 프로모션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알아낼 수가 없을까? 어떻게 알아내는가? 왜냐하면 유저들이 고민할 때마다 상품명에 마우스를 올리고 뭐 스크롤 다운 업을 했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이미지를 봤다가 뭐 장바구니에 넣고 뺐다가 이럴 때마다 AI가 망설임 지수라는 거를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AI가 망설임 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특정 수치를 넘어가면은 해당 유저에게 상품 A에 대해서 할인 쿠폰을 발행해주면은 구매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냐 데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건 저희 에피아샵이라고 하는 저희 내부의 그 데모용 이제 웹사이트고요. 여기서 아까 보셨던 상품들이 있는데 제가 먹을 거에 관심이 많아서 라임 주스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사지 말고 좀 다음에 살까 고민을 하다가 오렌지를 또 좀 보고 있고요. 오렌지를 보다가 내렸다가 다시 한번 볼까 해서 이미지도 좀 보고 다시 내려와서 아니야 그릭 요거트를 좀 살까 해서 그릭 요거트였다가 아니야 다시 오렌지 사고 싶은데 라고 해서 다시 오렌지로 갔는데 되게 망설이고 있는 고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AI가 계산했다가 망설이는 사람이라고 판명이 났을 때 영어로 되어 있지만 60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타임 리밋이 있는 3달러짜리 쿠폰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왼쪽 아래 보시면은 그 쿠폰이 발급됐는데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왼쪽 아래 보시면은 쿠폰이 카운트다운이 돼요. 지금 60분 쭉쭉 카운트다운이 내려오죠. 그래서 60분 안에 구매를 하면은 쿠폰을 줄게라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사야 되겠다. 장바구니 넣으면 그 타이밍에 쿠폰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쿠폰 코드를 이 타이밍에 띄워줘서 이 쿠폰을 카피를 해서 바로 결제창에서 쿠폰을 적용을 해서 60분짜리의 그 한정 쿠폰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데 이것에 기반이 되는 거는 구매를 고민하는 유저들을 바로 잡아내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고민하는 유저들에게 최적의 타이밍에 프로모션을 전달하는 AI를 활용해서 그런 망설이는 고객을 실시간으로 잡아내서 조금 더 어차피 비용이 되는 쿠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로 인해서 더 높은 구매 전환율이랑 개인화된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좀 게이미피케이션이 좀 가미된 그런 경험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번째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오늘 해보면요. 거의 30분이 됐는데요. 그 고객 여정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와 AI와 자동화를 통해서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타겟 잠재 고객군은 기존의 충성 고객들이나 구매 고객들과 유사한 유저를 찾아서 광고를 집행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적용되는 기술들은 AI 기반으로 그런 그 유사 유저를 를 찾는 기술이 좀 들어갔던 예시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방문한 유저들한테 유입된 채널이나 유입 키워드나 혹은 뭐 초기의 행동 패턴 기반 아까 봤던 대로 그 세 번 이상 뭐 연속으로 상품을 조회했을 때 뭐 이런 그 기반으로 개인화된 경험을 줘서 회원가입이나 상품 조회 등을 유도하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다면은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그 스마트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존 유저 중에 이제 구매 확률이 높은 유저들을 AI로 찾아서 그런 유저들한테 또 추천 상품이나 그런 개인화 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조금 더 구매를 잘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AI 기반의 구매 확률 예측 혹은 AI 기반의 추천 엔진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효과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기존의 활성 유저를 구매 유저로 전환시키는데 더 효과적인 캠페인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품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들한테만 망설이는 타이밍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쿠폰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반 기술은 이제 AI 기반으로 이 망설이는 유저가 누군지 실시간으로 예측해내고 그때 뭔가 쿠폰을 보여주는 이런 기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AI를 통해서 고객 예정 전반에 걸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경험들을 개인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아이디어들 그리고 좀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내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시나리오는 좀 일부 예시의 시나리오들이고, 각 고객사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더 많은 또 창의적인 그런 캠페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저희가 뭐 굳이 저희의 그 제품 그런 명이나 그런 기능들을 보여드리진 않았는데요. 사실 오늘 보여드렸던 데모나 시나리오들이 혹은 스크린샷들이 저희 그
이제 엔터프라이즈 제품 마케팅 솔루션 제품군인 아이쿠아나 아이딜이나 아익슨이라고 하는 제품들로 베이스로 된 그런 시나리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에 대해 깊게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혹시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분들은 앱대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웨비나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보내드리는 메일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저희 담당자분들이 바로 연락드리고 직접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메인 그 세션은 마치고요. Q&A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질문란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질문이 많지는 않은데요. 질문 바로 주시면은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 중에 잠시만요. 네,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루컬라이크 타겟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루컬라이크 타겟과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모든 그런 광고 채널, 매체들이 루컬라이크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좀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도 그 자체적으로 DMP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그 유니크 유저 기반으로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 이제 그 DMP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해당 DMP 내에서 이제 유사 유저를 찾아서 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그리고 저희의 그 AI 기술들을 좀 녹여서 좀 더 그 유사도가 높은 유사 유저를 찾아주는 그런 점이 좀 다른 점일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더 없으실까요? 네. 그리고 질문을 또 하나 더 주신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제 세팅을 이제 하고 플랫폼 상에서, 또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파트 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트 2에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이제 실제 이런 캠페인들을 뒤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딥다이브로 오늘이 이제 101 세션이었다면은 다음 세션에서는 투어원 세션 이런 느낌으로 뒤에 백엔드 UI 같은 것들 한번 가볍게 좀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음 웨비나 때 좀 해소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질문들은 크게 있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후에 그 웨비나 이후에 이메일로 설문조사가 이제 도착을 할 텐데요. 저희가 웨비나를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고 앞으로 다음번에 조금 더 나은 웨비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견을 주시면은 다음번에 더 개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세미나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참 코로나 때문에 참 그 흉흉한데 각자 건강을 조심하시고 네, 이 위기를 모두 다 겪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